서민들이 세금을 안 내려는 게 아니라 너무 어려우니까 못 내는 거예요. 그죠? 특히 부동산 세금은요.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쉬울 수 있도록 여기 사례를 가져왔는데, 국세청에서 주택 관련해서 세금 백문백답을 했는데 많은 분들에게 적용되는 내용들을 다루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들을 막 넣긴 했는데 말끔히 해소되는 느낌은 없습니다. 사례를 볼게요. 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 B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고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종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벌써부터 읽기가 싫어지잖아요. 그쵸? 제가 이제 해석을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A주택을 14년 5월에 취득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B주택을 취득을 한 거죠. 자, 원래는 기존 종전 규정에 따르면 B주택을 취득하고 나면 A주택만 남잖아요. 양도 시점에만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B주택을 취득해서 양도를 했다. 그러면 원래는 A주택은요 14년도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거기 때문에 14년 5월이면 부동산 파리 대책, 그러니까 17년 8월 2일 이전이잖아요. 그리고 이때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2년 이상 보유를 했고 1세대고 1주택만 남아있잖아요. 요 B주택을 날리고 나면 A주택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비과세가 돼요. 보유기간 기산일은 무조건 A주택의 취득일이었어요. 요때였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이 B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요때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1년 4월에 B주택을 양도를 하게 되면 21년 4월부터 2년 이상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23년 4월 2일 이후에 양도를 해야지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원래는 내가 양도하는 시점에만 1주택자면 됐고 그거에 대한 보유기간은 무조건 취득일로부터 기산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보유기간은 2주택자가 이제 기존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이 A주택의 양도 시점은 B주택 양도일로부터 비과세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이 되는 거라고. 네, 맞습니다.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기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유기간 기산을 잘 하셔야 돼요. 만약에 2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됐다고 하면 기존 주택 날리고 나서부터 2년 이상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또 논란이 많은 거예요. 20년 12월 달에 나왔던 그 유권 해석을 보게 되면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한 해석이 지금 다릅니다. 요 내용을 말씀드려볼게요. 당초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건 21년 1월 1일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한대요. 그래서 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만 보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 보유기간을 당초 취득일로부터 기산을 하게 되고요. 21년 1월 1일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이게 뭐냐? 여기 뒤에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자, 당초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느냐, 그러니까 원래 A주택을 취득했던 14년 5월부터 취득일을 기산하느냐, 아니면 B주택을 양도한 21년 4월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느냐, 이거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냐면 21년 1월 1일 시점에 주택은 2주택이에요. 주택을 A와 지금 B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따져보시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된다면 2주택자라고 할지라도 당초 취득일을 보유기간 기산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보여드릴게요. A주택을 취득을 했잖아요. A주택을 취득을 하고 자 B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1년 1월 시점에는 A와 B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거죠. 언제 양도했어요? 21년 1월 1일 이전에 양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B가 날라갔죠? 그러면 21년 1월 시점에는 A주택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21년 1월 1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21년 1월 1일 시점에 1주택자였으니까 당초 취득일로 기산을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양도하는 주택들은. 그래서 21년 1월 시점에 다 날리고 이 경우에는 이견이 없어요. 1주택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A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느냐, A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기산을 하래요. 그러니까 중간에 얘를 양도해서 이거부터 기산하는 게 아니라 21년 1월 1일 시점에 하나의 주택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 다음에 양도하는 주택은 당초 취득일로부터 기산을 하고요. 다음이 문제예요. 이때는 이제 2주택이죠. 자, A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일부러 수도권을 중심으로 했고요. 18년 9.13 대책 이전에 취득을 한 걸로 봐서 아까 일시적 2주택에서 3년 규정 적용받는 걸로 지금 해보게 되면요. 21년 1월 1일 시점에는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해서 이제 2주택자가 된 거예요. 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지금 B주택을 양도하고 A주택을 양도한다. 그러면 자 B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는 어쨌든 2주택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과세가 되죠. A주택을 양도할 때 어떻게 되느냐, 자 보유기간 계산을 이때부터 하는 겁니다. 자 B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못 받고 그냥 2주택자로 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뭐부터 양도해야 돼요, 여러분? A주택부터 양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A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똑같이 취득을 했어요. 14년 5월, 그 다음에 18년 5월. 그러면 자, 1년이 지나서 B주택을 취득을 했고 다음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3년 이내, 언제까지죠? 21년 5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일시적 이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는 A와 그 다음에 B주택 두 개를 가지고 있었던 건 동일해요. 앞에 케이스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케이스 요거 두 개는 같은 케이스예요. A주택을 먼저 양도하느냐 B주택을 먼저 양도하느냐에 따라서 보유기간에 대한 기산이 달라집니다. 지금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 B주택을 먼저 양도했기 때문에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가 안 됐어요. 자, 이 경우에는 A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보유기간 기산을 B주택을 양도한, 그러니까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기산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얘는 A와 B를 둘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A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를 받았잖아요. 이 경우에는 이 시점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거로 봐요. 그래서 B주택을 양도할 때는 언제다? A주택을 양도한 시점부터 기산을 하는 게 아니라 보유기간은 당초 B주택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기산을 한대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거, 자, 요겁니다. 자, 당초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거. 그러니까 2021년 1일 현재의 1월 1일 요 시점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이냐, 요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 당초에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을 하는데, 만약에 이때 A와 B주택 두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못 받았어요. 이 케이스처럼. 얘는 2주택자로 봐서 비과세를 못 받았잖아요. 그 경우에는 요 시점부터 기산을 한다는 겁니다. 1세대 1주택이 진짜 목적이면 굳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죠? 저도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와, 날리는 순서로 비과세 차이가 크죠? 네, 완전 큽니다. 이런 분들한테 왜 혜택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보통의 1세대 1주택자는요 사실 이렇게 못해요. 우리 잔금에도 허덕이는데 저는 이거 혜택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은 또 비과세를 받으면서 이런 제도의 허점을 활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같은 날짜에 이제 잔금을 못 치르는 그런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주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악용되는 거죠. 이런 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대요.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가 있는데 이거를 양도를 했나봐요. 그랬을 때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느냐, 내가 원래 그 주택을 취득했던 당초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지, 아니면 모든 주택을 다 날리고 나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계산하는지, 이게 이슈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때를 시점으로 해서 판단해 보시면 돼요. 21년 1월 1일 이 시점에 A와 B, C를 주택을 취득했는데 21년 1월 1일이 되기 전에 이분은 다 날린 거예요. 자, 그랬을 때 A주택을 양도하시게 되잖아요. 어떻게 되느냐, A주택하고 즉 B주택을 취득한 9년 1월이네요. 이거를 그냥 9.13 대체 이전에 취득한 걸로 봐서 18년 4월이라고 이제 보게 되면은 3년 규정이죠. 21년 4월 이전에 A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21년 2월이니까 21년 4월 이전에 양도를 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다음 B주택의 경우에는 당초 취득일로부터 기산을 하는 겁니다. A주택도 당초 취득일, B주택도 당초 취득했던 요 18년 4월, 15년 10월 요때를 각각 보유기간 기산일로 보는 거래요. 그러니까 21년 1월 1일 시점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일시적 2주택이냐, 요 두 가지 경우가 충족이 된다고 하시게 되면 보유기간 기산일을 당초 취득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은요, 이걸로 직접 판단하지 마시고요, 상담 받으세요. 상담. 세금 걱정하시는 분들은요, 양도차익이 나오셨다는 거라고요. 각각 케이스에 따라서 다 달라요. 세무사님, 회계사님한테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저도 실무를 하면서 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있잖아요, 그거 기간을 딱딱 맞추면서 주택을 양도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 같은 케이스예요. 지금 A주택을 취득하고요, 그 다음에 1년이 지나서 16년 10월이죠 다음 주택을 취득합니다. 17년 3월에 다음 주택 취득했죠. 자, 그러면 얘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종전 규정 따라가니까 3년 이내 양도하면 어때요? A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죠. 자, 그러고 나서 또 바로 C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면 이 C주택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C주택을 비과세하게 되면 이것도 다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다 당초 취득일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A주택, B주택, C주택을 모두 다 당초 취득일로 보유기간을 기산하겠다. 저는 이런 제도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진짜 이런 사례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저도 이제 머리가 쪼개지는데
이거 참 악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리고 질문을 주셨던 것 같은데,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언제 취득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17년 8일 대책도 있고요, 18년 9.13 대책도 있고요, 19년 2월 12일 대책도 봐야 되고요, 19년 12월 14일도 봐야 돼요. 여러분, 다 달라요. 정말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공하다가 하면 짜증. 상담 오면은 케이스는 더 복잡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케이스 스터디를 저도 계속 꾸준히 하거든요. 그런데도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면 9.13 대책 이후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그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 내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18년 9.13 대책에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셨던 거예요. 18년 9.13 대책 이전에 취득을 했는데 분양권 상태에서 증여 많이 하시죠. 배우자한테 증여 많이 하시잖아요. 이 이후에 증여를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이 되느냐. 왜냐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허용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잖아요. 자, 여기 결론입니다. 자, 18년 9.13 대책 이전에 계약 및 계약금 지급 여부는 당초 남편 명의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뭐를 적용한다. 기존에 취득한 주택은 어쨌든 증여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요때 시점에 취득을 한 거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은 3년 적용을 하게 된다. 자, 그다음에 20년 2월 11일에 개정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1년 이내 전입하고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강화된 비과세 요건의 적용 대상은 아까 여기 보시면 9.13 대책 이후로는 3년에서 2년으로 바뀌고요. 2019년 12월 16일 18년 9.13 대책 때 2년으로 바꿔준 거예요. 이 2년이 1년이 됩니다. 1년. 이거는 19년 12월 16일. 날짜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요,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1주택 보유자가 2019년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했대요. 19년 12월 17일 이후면은 일시적 2주택은 1년 이내 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신규주택에 전입을 했는데 신규주택 전입 요건은 충족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종전주택 취득하고 나서 신규주택 취득하고 나서 1년 이내에 얘를 양도를 해야 되잖아요. 전입까지는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넘긴 거예요. 자, 넘기면 어떻게 되느냐? 전액과세입니다. 비과세 없습니다. 하루 넘기는 사람 어딨냐, 일주일 넘기는 사람 어딨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넘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진짜 일주일 차이로 세금이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명백한 건 받으실 필요 없고요. 아리까리하다고 하면 여러분한테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양도소득세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되지 않는다. 신규주택 취득하고 나서 1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해야 되잖아요. 요 기간은 좀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새로운 주택을 샀어요. 1년 이내에 나도 전입을 하고 싶은데 지금 뭐가 강화됐죠? 임대차 보호법이 강화됐잖아요. 임차인을 마음대로 내쫓지도 못해요. 그 임차인에 대해서는 4년 이상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함부로 내쫓질 못합니다. 그래서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쫓질 못하는데 또 전입을 하라고 하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명백한 증빙서류에 의해서 확인이 되면 그때는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로 연장할 수 있는데 갱신된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죠. 집을 사고 나서 임차인하고 다시 계약한 거는 적용이 되지 않고요. 그 전에 이제 계약을 승계해서 임대차를 내보낼 수 없을 때 이 경우에는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임차인이 예를 들어 12월에 나간다. 자, 그러면 6개월 전에 잔금을 치면은 집주인이 임차인한테 6개월 전에 내가 들어가 살겠다 얘기를 하면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건을 어쨌든 충족을 하려면 타이트하기 때문에 근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세금은 이렇게 가세가 돼요. 1세대 1주택은 그럼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고 쳐요. 그러면 세금을 안 내는 거 아니냐? 무슨 말씀?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하더라도요 9억을 초과하지 않아야 돼요. 뭐가? 매매가액이. 내가 지금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지 않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서울에 있는 주택들 거의 대부분 9억을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산 거보다 더 많이 받으면, 그러니까 내가 7억에 사서 10억에 팔았다. 그러면 이 3억이 양도 차익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아까 전에 부동산 파리 대책 이후에 취득한 건들은 보유와 거주기간 2년씩 채워야 되지만 그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요건만 따지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변동이 됩니다. 이거는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풀로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보유기간이랑 거주기간을 각각 10년 이상씩 채우셔야 됩니다. 만약에 보유만 하고 거주를 안 했다 라고 하게 되면 최대 공제율은 40%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17년 8일에서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라고 할지라도 거주기간을 채워야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풀로 받을 수 있다는 거. 만약에 안 채우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줄어들어서 세금이 좀 더 많이 나오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양도 차익을 구하고요. 예를 들어 내가 7억에 사서 10억에 팔았다. 그러면 3억의 양도 차익이 나오잖아요. 이때는 3억에 대해서 내가 양도한 가액이 10억이었다. 판 가격이 10억이면 이 9억을 초과하는 비율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10%죠.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 차익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요 금액이 어디 들어와요? 여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게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득세율이 올랐어요. 지금 보시면 원래는 최대 세율이 42%였는데 5억 초과인데 10억 원 초과는 45%. 그러니까 10억 원 이상의 양도 차익이 발생을 하시게 되면 45% 구간, 소득세로 10억을 버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 많지 않으시니까 있긴 있습니다. 소득세율의 최고 세율을 높인 건 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됩니다. 2년 미만 보유에도 일반적인 세율이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게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2년 미만 보유주택은요,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어요. 2년 만에 사서 판다. 이거는 누가 와도 투기이기 때문에 혜택을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 주택이랑 요거 이제 안 써져요, 여러분. 강조만 하겠습니다. 자, 주택이랑 입주권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은 70%, 60% 기본세율. 자, 1년 미만, 2년 미만 60%. 자, 분양권은요, 1년 미만은 70%, 그 다음에 2년 이상. 분양권은요, 양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양받는 거, 청약하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분양권은 청약한 거고, 주택 입주권의 경우에는, 조합원 입주권은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입주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둘 다 권리 상태이긴 한데, 이 분양권 받아서 왜 양도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청약 통장 만들어 놓고 청약 받고 이거 왜 파냐는 거죠. 팔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팔게 되면 60%로 과세가 된다고. 요게 이제 기존에는 원래 50% 40%였거든요. 단일세율로.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년 만에 사서 팔았다. 그래서 10억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50%를 세금으로 내는 거였어요. 주택이랑 입주권 40%, 일반적인 상가는 50%, 그다음 분양권은 조정은 50%, 비조정은 50% 이렇게 됐었는데 요 세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이 질문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1년 6월 1일 이후에 양도한다. 그랬을 때 양도소득세율은 얼마냐. 지금 보시면 이 단기보유주택에 대해서 세율이요,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요.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중과세율 기존에 10%, 20% 가산이 됐었는데 21년 6월 1일 이후에 바뀌게 됩니다. 6월 1일 이후부터, 6월 1일은 어떤 숫자죠?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 기준일이 됩니다. 6월 1일 시점에 보유를 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부세가 과세가 되는 거거든요. 단기로 보유하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다주택자분들은 6월 전에 5월 말까지, 그래서 그 전에 물량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저번에도 그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줬을 때 다주택자분들이 던지는 매물들이 있었는데 다주택자 중에서도 고수인 분들은 또 안 던집니다. 종부세 그까짓 거 낸다 이렇게 하시면서 버텨요. 21년 6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보유 시 60%고요. 이거는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분양권 양도하면 이 세율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지금 좀 분양권이 좀 핫한 것 같아요. 서울에 있던 투기꾼들이 다 지방으로 내려갔대요. 1주택자가 2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내가 2년 만에 집을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이가 아프다던가 아니면 너무 불편하다던가. 그래서 2년 이전에 집을 양도해야 되는 경우에는 6월 1일 이전에 양도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1년 미만 보유하게 되면 개정 전에서 개정 후에 세금 효과가 얼마가 늘어나요? 1억 5천이 늘어나죠. 2년 미만 보유 시에는 1억 2,400이 늘어납니다. 지방세까지 하면요, 10%가 더 가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도차익이 5억 원이라고 하게 되면 어쨌든 6월 1일 이전에 양도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고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건 알고 계시죠? 여기도 나와 있는데 6월 1일부터 기본세율에 원래는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였거든요. 근데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가 중과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기본세율 최고세율 45%잖아요. 45%에 30% 가산해 보세요. 3주택자는 75%에다가 지방세 포함하면 7.5%, 82.5%가 세금으로 나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런 거 아예 전액 배제예요. 3주택자인데 10억이다. 그러면 세금이 8억 2천 남아서 1억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분들이 양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고 버팁니다. 주택수를 산정할 때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하고, 원래 주택이랑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에 포함되어 있는데 분양권도 사실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이랑 차이가 뭐냐,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을 시켜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조합원 입주권 이렇게 둘 다 보유하게 되면 주택을 2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비과세가 안 돼요. 근데 분양권은 원래 아니었는데 분양권을 많이들 사고 파셨죠. 근데 이렇게 주택 플러스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주택과 입주권은요, 별도의 특례가 있어요.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1주택 1 입주권,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건 이제 별도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거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거고, 여기 세율 인상되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6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이 되시는 거고요. 요 밑에 있잖아요. 주택수 포함나는 거는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자, 그래서 1월 1일 이후부터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하는 겁니다. 분양권 중에서도 21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서 여전히 제외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21년 1월 1일 이후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 분양받는 거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가 21년 4월 2일에 분양권을 취득했대요. 그러니까 21년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 1세대 2주택에 해당이 되느냐. 그러니까 1주택과 1주택 플러스 분양권인 경우에. 이건 이제 특례가 이제 적용이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조합원 입주권은 조금 특례가 적용돼요.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살 집이 없잖아요. 아파트가 멸실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혜택이 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된다. 이건 뭐냐면요, 내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요.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조합원 입주권을 산 거예요. 자, 입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얘는 3년이 적용이 됩니다. 이건 특례이기 때문에 그냥 3년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이랑 달리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입주권을 취득을 한 거예요. 그리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단 1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요 1년 요건 있죠? 입주권을 취득을 했었어야 돼요. 재건축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중간에 잡음이 많아요. 자, 진짜 시작! 그리고 건물 짓고 끝! 이게 아니에요. 사업이 좀 딜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요 입주권이 어쨌든 주택이 되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신규 주택 완성하고 2년 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산해서 1년 이상 계속 거주. 그러니까 이 3년 이내에 매도를 못한 거예요. 건물이 안 올라갔으니까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얘를 못 판 거죠. 자, 그런 경우는 어떡하냐. 자, 입주권 상태에서 건물이 지어지잖아요. 신규 주택이 완성이 되고 2년 이내에 거기에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해야 돼요.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해서 1년 이상 거주.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그때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합원 입주권에 적용되던 규정을 분양권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설명은 뭐 일단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되게 머리 아픈 주제로 했는데 어떠셨는지. 어쨌든 주택 취득하시면요, 2년 이상 살고 2년 이상 보유하면 세금 많이 안 나옵니다. 중간에 자꾸 주택을 취득했다 팔고 취득했다 팔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세금이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세금 나올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즘은 그래서 상업용 용도의 부동산들이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하실 수 있다면은 상업용 용도 부동산들을 취득하시는 게 어떨까. 오피스텔도 상업용도로 바꾸시면 되거든요. 와, 진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아까 그 인스타 라이브 보니까 의견들을 주시더라고요. 의견들을 좀 많이 주시면 제가 방송을 더 재밌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현재 부동산에는 어떻게 설계하고 계시냐고, 법조항을 잘 하시니 경험자로서 조언 바랍니다. 지금은 사실 세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재미를 못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홀딩, 그러니까 뭔가 일을 더 벌리진 말고 제 생각에는 그냥 지금 현재 상태로 좀 보고 좀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일단 뭐 가격이 저도 진짜 간절히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비싼 집들을 어떻게 늘 감당하지? 막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현재 다주택자분들 포지션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죠.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일을 벌리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17년 8.1 대책 이후로는 이제 법인으로 어쨌든 투자를 하시도록 많이들 설계를 해놨었는데 종부세가 바뀌게 되면 법인에 대한 종부세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 물건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기에는 개인보다는 법인이 낫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법인도 어쨌든 다 올감해가지고 안 되고요. 예전처럼 막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이제 임대를 돌리면서 관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자분들 보면서 많이 배워요. 저렇게 하시는구나. 원래 제가 법인 있을 때는 대기업이다 보니까 저하고는 아예 그냥 어나더였는데 중소기업 하면서도 와 부자 많구나 우리나라에 봄인데 제가 동굴 속에 있다가 사무실에서만 있다가 막 패딩을 입고 다녔어요. 요즘 되게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직원들이 같이 점심 먹으러 가고 할 때 회계사님 패딩은 좀 그렇다고 보니까 직원들의 옷이 얇아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운전하고 사무실 가고 운전하고 사무실 가고 하니까 바깥 날씨 잘 모르고 춥다 보니까 패딩을 이제 집어넣을 때가 된 것 같더라고요. 다른 회계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직업은 고객분들하고 같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잘 되면 누군 안 돼야 되고 뭐 이런 직업이 아니고 고객님들이 잘 되면 저희도 같이 잘 되거든요. 고객님들이 막 성장을 해가시는 모습을 보면은 제 돈은 아니지만 되게 뿌듯해요. 행복해요. 작년보다 매출이 많이 늘어서 세금을 많이 납부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되게 기분 좋아요. 저도. 대표님은 이제 화가 나겠지만 그래도 내셔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하시는 분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저를 홍보대사로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납세 의식을 고취시키는 정해진 시간에 라이브를 하시냐고 디오스님이 말씀하셨는데 수요일날 저녁 9시부터 라이브를 해요. 원래는. 근데 이번 주는 좀 미뤘어요. 정말 일정이 안 나가지고 수요일이랑 토요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늦은 시간까지 감사해요.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버으신 분들도 그만큼의 어떤 과감한 결정?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셨던 분들이니까 대가가 좀 정당하지 않나. 비트코인이든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든 지금은 이제 공부하지 않으면 수익을 내기가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2주택자 세금 얘기는 혹시 안 하시냐고. 2주택자도 할 거고요. 다주택자도 할 거고요. 그리고 재건축도 할 거고요. 욕심은 많아요. 제가 이거 내용을 좀 쪼개서 순차적으로 상담이 들어가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 부동산은 워낙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을 오셔야 될 것 같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세금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심플한 1세대 1주택이 아니시라는 거잖아요. 돈 내고 받으러 오세요. 상담 받으러 오세요. 상담 받으려고 하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돼요. 네, 디자인텍스입니다. 소액이어도 받으러 오세요. 중요하지 않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은 다 소중하다고요. 소중하지 않은 돈은 없다. 토요일 밤 잘 보내시고요. 가족분들과 함께 행복한 일요일을 보내셨으면 좋겠고 혹시 저희 직원들이 보고 있다면 잘 쉬고 있니?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안녕. 안녕.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유성님도.